안에 알리신. 그래서 당장 평상시에는 단백질과 카로틴과 아스코라빈산을 드시는 게 좋고요. 당장 아팠을 때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오랫동안 안 나, 그게.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어떤 면역력? T인파 면역력. 한국말로는 살균력. 영어로는 인터페론. 그래서 그때는 증강제 도움을 받으시는 거야. 증강제. T인파의 증강제. 알리신도 T인파의 증강제에 해당이 되지만 당장 B인파의 증강제도 도움 받으시는 거야. B인파의 증강제는 장기 복용해도 생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T인파 증강제는 장복을 하면 생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T인파 증강제는 사포닌은 90일, 에키니시아는 2주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주변에 한약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생성에 방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삼류는 90일 연속 장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아프면 그렇게 하시고요. 자, 두 번째. 60세 여성이 아침에 일어나면 주먹을 쥘 수가 없고 통증을 느끼고 걸음을 걸을 때 발등이 불편함이 느껴진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확률이 높고요. 그 외에는 건강 강의 이상은 없다 합니다. 왜 그런지 또 뉴트라이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병원에 가셔서 RA 팩터 수치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부터 7까지가 정상인데 8, 9면은 류마티스라고 하기도 어렵고 약을 먹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RA 팩터 수치가 8, 9래도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 미만인데도 통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병원에 가셔서 RA 팩터 수치를 체크해 보시고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로는 자가면역 질환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 쪽에 문제가 자주 생기는 사람들은요, 마이크로바이옴 검사해 보시는 게 원인을 차단하는 게 가장 길게 봐서는 중요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딸이 하는 얘기를 잘 듣지 않는 엄마에게 딸이 하는 얘기를 잘 듣지 않는 엄마가 딸의 말을 안 듣는다. 마이크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단 명료하면서 임팩트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지금 당사자가 형님이 여기 와 계셔서 제가 말을 세게 못 하거든요. 저는 저희 엄마한테 제가 얘기를 하면 저는 아들이지만 제가 저희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 엄마가 들었던 분일까요? 저희 엄마 제 얘기 안 들어요. 안 들으셨어요. 왜 안 들으셨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자식 말을 무시하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말은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아들, 딸한테 공부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랬죠. 왜 제가 저희 아들, 딸한테는 공부를 하라고 한 번도 제가 안 했을까요? 저는 그럴 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왜?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식이 성장을 해서 김학 리더 네, 명심보감에 참 안 좋은 말이 써 있다. 그러니까 김학 리더 입장에서는 안 좋은 말이 명심보감에 써 있어. 삼종지도 뜻이 뭐야? 아, 여자 아, 태어나서 세 사람 말 듣는다. 어, 네, 맞아. 아버지, 남편, 아들. 어.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는 안 좋은 말이잖아요. 시집 가서 남편 말 잘 들으래요.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이라고 제가 미리 깔았습니다. 음, 설득하지 마시고 설명을 하시는데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저도 제 엄마한테 설명을 해도
설명을 해도 참고로 제가 여러분보다 설명 잘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엄마가 왜 안 듣냐면요. 우리 엄마는 장애가 있습니다. 어떤 장애가 있냐면요. 귀가 있는데 안 들린다고 한다는 게 장애예요. 진짜 귀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안 들리면 그 장애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러니까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요.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근데 자식과 부모 사이는요. 설명보다는 설득을 위주로 한답니다. 설득. 근데 설득이라는 단어는요. 뇌에서 베타파, 부정파가 작동합니다. 부정파는 일단은 90%가 넘어요. 뇌에. 알파파를 자극시켜야 되는데 알파파는요. 타인에 의해서 자극이 잘 된답니다. 타인. 그래서 이럴 때는요. 다른 사람이 프로모션을 통해서 그분이 얘기하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학교로 보내는 겁니다. C형 간염으로 간 수치가 아주 높아서 몇 년 전에 1년 동안 약과 주사 치료를 했다. 지금 정상이다. 장도 안 좋아서 화장실 자주 가시고 365 유산균은 꾸준히 드시고 계신다. C형 간염 일단 2차 오염 상태죠. 예. 그럼 2차 오염이 안 되게 하면 됩니다. 저도 진짜 이 부분을 해결하면 좋겠어요. 딸이 하는 얘기를 잘 듣지 않는 엄마에게 아메이를 시키면데 엄마가 아메이를 잘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엄마가 아메이를 할까요? 이걸 제가 마이크로 하면 바꾸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냥 되게 쉽게 김학리도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가 괴롭힐게. 네. 어머님이 지금 이걸 듣는지 안 듣는지는 나는 몰라. 네. 어, 어머님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몇 살까지 경제 활동을 할까? 일반적인 엄마들은. 직장 생활하시면 50대 뭐 초반, 중반까지는 하시지 않나요? 그럼 식당에서 일하셔야 되나? 그 뒤에요? 쉽게 부모님이 직업을 놨어. 그러면 자녀가 봉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부양할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 나이가 효도의 마지막 세대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 엄마를 부양합니다. 용돈이라는 걸 드리죠. 쉽게. 아프면 제가 병원비를 내죠. 제가 옷을 사드리죠. 그럼 저는 저희 아들, 딸한테 그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분들은요.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도움이요? 결혼할 때 전셋값이라도 하나, 전셋집이라도 하나 마련해 줬고요. 자가를 마련해 준 분도 있죠. 이렇게 도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식한테 무엇을 남겨줄까요?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이 빚이 많죠. 가계부채 최고를 찍었죠. 가계부채. 네네. 현재 저희 나이는요. 죽을 때 자식한테요. 유언을 남긴답니다. 제 아들이 후손이니까 제가 후손이라 해볼게요. 후손아, 아빠가 유언을 남긴다. 기업은행에 1억 2천, 국민은행에 8천, 네가 갚아라. 빚이라는 거를 상속을 시킨답니다. 냉정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빚을 언제 갚으실 겁니까? 여러분이. 네. 은근히 남편을 기대하죠. 우리 남편은 근면성실하니까 나 모르게
통장에 돈이 있을 거야. 어쩌면 상가를 하나 사두지 않았을까? 또 부인은 예. 우리 남편들, 우리 남자들끼리 모이면 얘기합니다. 네 와이프는 착실해 갖고서 너 모르게 아파트나 상가나 갖고 있지 않을까? 등등등등등등. 근데 우리는 서로 그가 모르는, 남편이 모르고 부인이 모르는 마이너스 통장이란 걸 서로가 갖고 있습니다. 현재 너무나 많은 분들이. 최기현 리더는 황민혜 리더가 모르는 빚이 없지. 빚은 없는데 갖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을 봤더니 너는 빚은 없지만 숱은 많다. 너는 지금 보니까 숱이 참 나랑 비교하니까 너는 숱이 많다. 박재현도 만만치 않네.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준비하셔야 돼. 뭔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딴 얘기 할게요. 아까 시험 가냐면요. 2차 오염 안 되시게 하시고요. 2차 오염이 잘 되는 분들은요.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항균력과 살균력. 항균력은 단백질, 골수에서 단백질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T인파는요. 흉선에서 아연, 소장에서 유산균.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생성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상시에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 꾸준히 드셔야 될 건 뭐냐면요. 단백질과 아연과 유산균입니다. 왜? 이게 면역력을 만들어내는, 생성해내는 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두 가지는 꼭 드셔라. 그게 단백질과 유산균입니다. 왜요? 아연은 흉선에서 만들어지지만 그 흉선은 크기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면역력을 기대하기는 나이가 들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나이 드셨을 때는요. 독감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나이는요. 정확히 화면에서 양혜선 정도는 내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김학 리더도 40살이 넘었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 예. 50대 초반의 여성이다. 자궁 적출 수술하고 한 달 정도 되었는데 회복이 더디게 되고 있다. 도움이 될 만한 영양소 추천 부탁드립니다. 자궁을 적출했다는 거는 뭐를 의미를 하는 거죠? 조영선 리더님, 자궁을 적출했다는 건 건강상에 뭐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난소는 놔둬서 괜찮을까? 자궁을 적출했다는 건요, 크게 네 가지의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할 수 없이 자궁을 적출하잖아요. 그러면 크게 네 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가지. 바로 네 가지가 뭐냐면요. 신경계, 뇌신경계, 면역력, 심장, 뼈. 그쪽에 포커스를 주셔야 돼. 그쪽에. 뇌신경계, 뇌신경계. 참고로 증선이들님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울 수 있다는 거 틀려도 되는 거예요? 네. 편두통은 네. 편두통의 시장은 뭘까요? 마이크로바이옴이요? 그건 그냥 답인데 식을 풀어봐요. 편두통의 시장은요. 뇌신경계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연결이 됩니다. 맞아요. 왜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갱년기나 자궁을 적출했잖아요. 그럼 편두통이 올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안 물어보고 혼자 할게요. 물어봤다가 괜히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요. 폐경을 할 거예요. 그러면 폐경하기 전에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들은요, 정년퇴직을 할 거예요. 직장을 다닌다면. 맞죠? 정년퇴직을. 그러면 정년퇴직을 하면요, 옛날 관념상으로 봤을 때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을 때 최대한 모아놔라 이거예요. 돈을 모아놔라. 통장에 모아두든 건물을 사든 돈을 모아놓으셔야 돼. 왜? 돈을 못 벌면 그때부터 돈을 써야 되니까. 자, 폐경을 한다는 거는요, 돈을 못 버는 거야. 그 기간 동안 최대한 모아놔라. 네 군데 쓸 돈을. 뇌신경계. 그러면 뇌신경계 하면 답은 뭐냐면요,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그리고 심장. 이거는 콜레스테롤 얘기합니다. 세 번째, 면역력. 면역력은 뭐냐면, 여러분은 아파트에 살면 대문이라고 있죠. 대문을 열어두고 사는 거예요. 나쁜 놈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비인파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뼈가 빌 거죠. 그래서 여성 80대의 8%는 골반 부러져서 죽는다. 이거 쉽죠? 888. 888. 옛날에 80만 살아도 오래 살았죠. 제가 며칠 전에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서 올라타자마자 봤더니 앞자리가 운전사 뒷자리 있죠. 그 앞에가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앉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끝까지 들어갔어요. 없으면 말고. 왜 제가 들어갔을까요? 안 앉고? 앞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누가 탔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타면 양보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제가 뒷자리를 갔는데 뒷자리에 다행히 자리가 있어서 제가 앉았는데 그때 생각한 겁니다. 옛날 생각. 저는 옛날에 남자 나이 60이면은 의자에 떳떳하게 앉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 나이 60살이면은 의자에 앉아 있어. 천하무적 아닙니까? 절대 자리를 양보할 수 않아도 되는. 근데 저도 모르게 양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양보를 해야죠. 당연히 양보를 해야죠, 제가. 두 다리 멀쩡한데. 근데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60대 중반이 지하철에 노인석에 앉잖아요. 그럼 눈치가 보인답니다. 앉지도 않는데요. 왜? 다른 사람이 눈치를 주니까. 폐경은 또는 자궁 적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경은 3년에서 5년 빨라지고 있습니다. 폐경이 빨라지는 이유 두 가지. 조영선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폐경이 빨라지는 이유 두 가지. 환경 호르몬이요? 폐경이 빨라지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여성 흡연이고요. 두 번째는요, 초경을 너무 빨리 합니다. 쉽게 그냥 아마 조영선 리더님이나 김학 리더님이나 국락교 6학년 13살에 그 반에서 브레이저를 한 아이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6학년에 가면 브레이저를 안 한 아이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6학년도 13살이고요. 지금 6학년도 13살은 똑같잖아요. 빨라지고 있어요. 조기 성장, 성조속중. 그러면 폐경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흡연과 관계됩니다. 아까 자궁 적출이 관계되는 게 환경 호르몬이에요.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적출과 폐경이 빨라집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버티셔야 돼. 과거는 덜 버텨도 되죠. 왜? 50살에 자궁을 적출했던 50살에 폐경을 했어. 그러면 죄송하지만 10년, 20년만 있다가 죽으면 되잖아. 옛날에 70에 죽었지 않았나요? 70 전에. 근데 지금은요. 세계보건기구가 얘기하죠. 87살이 한갑이라고. 87 곱하기 0.7. 그러면 60.9세가 나올 겁니다. 61세가 한갑 아닙니까? 87 곱하기 0.7. 이걸 경제학 나이라고 하죠.
그 경제관념이 없으면 나이 들어서 고생한다 이겁니다. 자궁척출이나 폐경은 더 빨라져. 근데 우리는 굉장히 오래 살아야 돼. 그러면 4가지의 여성은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다. 신경계, 불면증에 시달릴 겁니다. 우울할 겁니다. 짜증을 잘 낼 겁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질 겁니다. 뼈가 약해져서 골반이 쉽게 부러질 겁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한 번 아프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확률은 300%로 올라간다. 거기에 갑상선 질환까지 있으면 확률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김민수 님도 4가지의 포커스 맞춰서 말씀을 드려. 30대 초반 여성이 얼마 전에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받았다. 수술하며 떼어낸 조직 10개가 검사 결과 다 암이라서 폐나 혈액으로 전이될 수 있어서 전절제 수술을 다시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2.5g. 여기에 남자들은 여기 복숭아가 있잖아요. 거기에 하트 모양으로 사과를 반을 자르면 이렇게 약간 하트 모양이 나오잖아요. 2.5g짜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전절제를 했어요. 부분 절제한 게 아니죠. 다 잘라냈어. 그럼 이분은 이제 평생 약을 먹겠네요. 뇌하수체에서 TSH라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일리 가죠.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갑상선 호르몬 만드세요. 언제 만들으라고 할까요? 언제 만들으라고 할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언제 만들라고 하냐면요. 갑상선 호르몬이 필요할 때. 그 필요할 때가 언제죠? 기와 열을 다스리려고 할 때. 또는 간에서 T4를 숨겨놓던 거를 다 썼을 때. 근데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분은 평생 호르몬 약을 드시겠죠. 근데 문제는 림프하고 유방에 전이도가 있습니다. 3가지. 생존과 성장과 전이를 결정하는 것을 설명하셔야 돼. 지금 JS님이 저는 누군지 모르니까 이분이 갈렉틴 3를 설명을 할지 안 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GAL-3. 이걸 갈렉틴 3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 방에 링크를 준 분한테 제가 옛날에 강의해 놓은 갈렉틴 3 설명한 게 있을 겁니다. 그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커큐민이라고 나올 겁니다. 쉽게 그냥 우리가 나는 자연이다. 남자들, 여러분 남편 제일 많이 보는 게 나는 자연이다 아니에요? 여성분도 보시나요? 나는 자연인이다. 예, 저는 1회부터 지금까지 다 봤습니다. 예. 어떤 거는 보다 보니까 예워요. 왜? 5번째 보고 있더라고요. 예. 특히 강가에 있는 나는 자연이다는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근데 왜 남자들이 그걸 계속 보는지 아세요? 부인 곁을 떠나고 싶다는 간접적으로다가 음, 그래서 20, 30대는 안 보는 거예요. 40대부터 나는 자연이다 애청자가 많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본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죠? 그거 보다 보면요. 산에 올라가서요. 버섯 따잖아요. 무슨 버섯 땄? 말굽버섯 무슨 버섯 땄는데 이런 얘기죠. 이거는 암에 좋대, 암에 좋대. 그의 공통점은요. 밑에가 노랗게 돼 있어요. 상황버섯, 말굽버섯 이런 거 보면요. 노랗죠. 그게 커큐민입니다. 강황. 지금 반응 누가 그렇게 보였어 지금? 갑자기? 되게 좋았어 지금. 그래서 커큐민
갈렉틴 3. 여러분 아메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메가 만만치 않아요. 어려워요. 이유는 뭐냐면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거 먹으면 좋아. 그 사람이 알았어 하면 참 편한데 왜? 너 의사야? 너 약사야? 네. 우리는 아줌마죠. 네, 우리는 아줌마고 아저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은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설명하셔야 돼. 설명하시려면 배우셔야 돼. 배우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말할게요. 배우면 쉬워요. 배우면. 여러분 운전하실 때, 운전 못하실 때 차에 핸들을 딱 잡고 앉아 있으면은 운전 못할 때 옆에 있는 남편이 시동 걸어봐. 그럼 무섭지 않았나요? 시동만 걸면 차가 나갈 것 같았어. 시동만 걸리면은. 시동만 걸리면. 제가 국민학교고 저희 누나가 중학교 때 아버지 공장을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트럭이 있었습니다. 저희 누나가 중학교 때 트럭에 올라가서 시동을 걸고 뭐를 했는데요. 트럭이요. 뒤로 갔어요. 뒤로. 뒤로 가갖고요. 뒤에를 다 작살내놨어요. 그러니까 겁대가리 없는가 우리 누나 진짜. 그게 앞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공장 바깥으로 나가서 인도로 갔을 겁니다. 모르면 두려워요. 모르면 두려워요. 근데 두려운데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 죽입니다. 그게 아메이예요. 저 유태령 리더님, 그 옆에 계신 분들은 네, 왜 웃어? 너무 너무 공감 가서요. 우리 같은 이 공간 안에 있습니다. 이 지구의 공간 안에, 서울의 공간 안에. 처음 봬요. 형. 이름이 황이형이기 때문에. 형, 띠가 뭐예요? 띠요? 네, 황형 리더. 나 띠도 모르겠네. 65. 내가 원래는 64년인데 65년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는요. 용띠 나중에 말고 하시면 몰라. 지금 저 이거 많이 해야 돼. 아예 뱀띠 아니면요. 됐어요. 뱀띠에 뱀띠. 자, 오늘 뱀띠로 해요. 뱀띠는 을사년이에요. 1965년 태어났거든요. 예, 이제 을사년 60년 돌아왔어요. 60년. 예. 60년 됐습니다. 예, 1905년에 을사늑역해도 예, 을사년이었습니다. 이제 혼자 떠들게요. 다시. 이건 그래서 커큐민이 도움이 되고요. 갈렉틴 3 설명하시고요. 지금은 제가 시간 관계상 너무나 많이 갈렉틴 설명이기 때문에 그게 또 유튜브에 있다니까 그걸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평소에 힘들면 이석증으로 고생하는데 최근에 극심한 스트레스, 공황장애가 와서 병원 치료를 한다고 한다. 영양으로 나아질 수 있을까요? 예, 아주 쉬워요, 이거는. 근데 왜 이렇게 이석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건강 강의를 한 달에 4번을 떠들잖아요. 4번 떠들 때마다 매주 질문하는 게 이석이야. 아주 이골이 나 내가. 이석, 귀자, 돌석자. 그 양쪽의 돌이 우리를 평형 감각을 맞춰주죠. 근데 그게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니까 돌아버리겠죠. 왜 떨어지냐면요. 끈끈할 막이 손상이 돼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귀에 있는 막은 미네랄로 구성이 됩니다. 그냥 답은 뭐냐면요. 이석 있는 분들은요. 미네랄 결핍입니다. 미네랄. 자, 어떤 일이든 알면 쉽죠. 알면.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로 돌아가 볼까요? 네, 유태령 리더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썩 공부를 잘했다고 안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네. 미네랄 12가지 얘기해봐 한번. 몰라요. 대량 미네랄 4가지, 미량 미네랄 8가지. 그래서 우리가 12가지의 미네랄 있잖아요. 예. 미네랄은 우리 몸이 100이라면요. 3.5%밖에 차지 안 합니다. 그 12가지가 다 합쳐서. 그 12가지가 다 합쳐서 3.5%예요. 그래서 어떤 책의 제목이 있죠.
3.5%의 기적이라고. 그 미네랄 3.5%가 부족하면요. 톱니가 하나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이석의 대표적인 거는요. 그 미네랄 결핍입니다. 미네랄 잘 드세요.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제트엔, 아연, CU, 구리, 망간, 또요. 요드, P, 황, S, P가 인이고요. S가 황이죠. 또요. 셀레늄, Se. 네, 그런 게 다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이석 있는 분들은요. 평상시에 미네랄 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하고도 관련성이 있더라고요. 있죠? 자료가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쪽에 이석 쪽에 미네랄의 합성을 방해하는 거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그러면 이걸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설명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나는 시골에서 자라갖고 현재 내가 지금 텃밭을 가꾸고 있어. 각종 야채, 미네랄 덩어리야. 근데 이석이 있죠? 그게 그때 마이크로바이옴인 거예요. 그때 마이크로바이옴인 거예요. 다시 저희 아들, 딸 나중에 훗날 암의 세계에서 만나면 제가 니네들 얘기를 니네 아버지가 얘기를 많이 했다.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 저희 아들, 딸을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비교해 볼게요. 누구는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왜 안 나올까? 누구는 공부를 덜 하는데 왜 성적이 나올까? 이때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둘 다 공부를 안 하는데 성적이 왜 안 나와? 안 나오지.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나와? 둘 다 공부를 했을 때 누구는 공부에 한 것 비에 덜 나오고 누구는 공부에 한 것 비에 많이 나올까? 이때는 마이크로바이옴인 거예요. 파라박테로데스와 엔토로박테리아세, 특히 엔토로박테리아세가 훨씬 더 됩니다. 똑같은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는데 똑같이 사랑을 해주는데 누구는 우울하고 누구는 왜 천진난만할까요? 누구는 우울해 애가. 누군 천진난만해. 마이크로바이옴을 갖고 왔어요. 이 아이는 우울하네요. 왜 근심걱정 이렇게 많습니까? 이 아이는 진짜 해맑으네요. 엄마가 웃죠. 어떻게 아냐고. 마이크로바이옴에 나와 있죠. 그러면 제가 사랑을 주시라고 막내라 더 사랑을 해줍니다. 그게 마이크로바이옴인 거예요. 그게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행복 호르몬인 세라토닌과 관계되는 두 가지의 마이크로바이옴. 박테로데스 테타이오타 박테로데스 이쁜 여자는 행복하다. 뷰티시모나스 그리고 디알레스. 자, 그래서 진짜 이석은 미네랄인데 미네랄이 결핍돼서 그런데 미네랄이 결핍되지 않은 식생활을 갖고 있는데도 이석이 생기는 분들은 마이크로바이옴과 관계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황장애도 공황장애가 대표적인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요새 김학 리더가 마이크로바이옴 많이 설명한다니까 누가 공황장애가 있어. 마이크로바이옴보다 공황장애를 한번 설명해봐. 좀 질문을 하셨으니까. 김학 리더 주 종목이잖아. 비행기 타지 말라래? 알았어. 내가 할게. 더 기다렸다가는 나 욕할 것 같아. 자, 공황장애는 세로토닌 신경 전달 물질과 도파민의 신경 전달 물질이 컨트롤 안 돼서 생기는 게 공황장애죠. 공황장애는 도파민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공황장애에 있는 사람은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 왜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공황장애에 있는 사람은
불면증이 올 수 있다. 왜? 멜라토닌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세라토닌에 그러니까 공황장애 있다. 그러면 세라토닌과 관계되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찾으시는 거야. 세라토닌. 그게 세라토닌과 관계되는 거. 세라토닌. 근데 주의할 게 있죠. 주의할 거는 뭐냐면 세라토닌의 생성에 관여되는 뷰티리시모나스가 있는데 이 뷰티리시모나스는 후두암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온 디알레스를 많게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약어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몰라요. 적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죄송한데 뭐 적는다고 뭐가 생기지 않아요. 그냥 들으세요. 어차피 집에 가실 때 적어놓은 거 화장실에 버리고 갈 거 아니에요. 적지 말아요. 볼펜 아까워. 자꾸 듣다 보면 알아요. 그냥 들어요. 듣다가 지금 우리 황희 형님처럼 저렇게 웃다 가는 거야. 웃으세요. 웃으면요 오래 삽니다. 웃으면 왜 오래 사는지 아세요? 웃으면 왜 오래 살까요? 웃으면 이게 과학적인 입증된 겁니다. 웃으면 오래 산다. 두 번째, 화를 많이 내면 오래 삽니다. 안 좋은 거야. 화를 많이 내면 왜? 웃는 거와 화를 내는 거는 미간이 찌그러드는 거죠. 뇌는요 그거를 화내는지 웃는지 모른대요. 네, 그래서 NK세포를 만들어내서 그렇습니다. 근데 찡그리는 것보다는 웃는 게 낫죠. 웃으세요. 웃으세요. 근데 웃을 일이 없죠. 네, 만들어 보자고요. 하여간 공황장애 마이크로바이옴이고요. 이석중 미네랄이고요. 67세 수녀님이신데 신장 결석 있으시고 당뇨가 조금 있으세요. 현재 우리 칼슘과 유산균, 단백질 드시고 계십니다. 병원에서 칼슘 많이 먹지 말라고 한다는데 양을 얼마나 드시면 될까요? 자, 280225님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병원에서 신장에 결석이 있으면 칼슘을 먹지 말라고 한다. 오해. 왜 오냐면 우리가 칼슘을 먹었습니다. 칼슘을 먹으면 1%는 혈액으로 가서 광합성을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가고 99%는 뼈까지 데리고 가서 호르몬이 뼈에 집어넣습니다.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먹었는데 다 쓰이지 않는 칼슘은 버려지게 되죠. 먹었는데 그게 뼈로도 들어가고 혈액으로도 들어가. 그럼 남는 칼슘은 버리죠. 그 버릴 때 어디를 통과해서 버리냐면요. 신장을 통해서 버려요. 신장은 정수기 필터니까. 버리는데 그게 쌓이는 거예요. 미세하게. 다 안 버려지고. 다 안 쓰인 거잖아요. 왜 안 쓰일까? 왜 안 쓰이냐면요. 세포 구조와 안 맞아서 안 쓰이죠. 그 세포 구조와 안 맞는 칼슘들은 산성 칼슘일 때 그렇습니다. 칼슘 자체가 알칼리예요. 근데 원료가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대부분의 칼슘을 많이 드시면은 도리어 요로 결석과 담석의 원인이 됩니다. 맞아요.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 틀린 거 아닙니다. 자, 제가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커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뼈 도둑이라래요. 커피는 다른 말로 뼈 도둑이에요. 뼈를 도둑질해가 누가 칼슘이.
제가 커피를 먹었습니다. 커피를 먹으면 커피가 어디로 가냐면요. 혈액으로 가죠. 혈액의 온도는 정확히는 pH인데 제가 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혈액은 74도야. 7.4예요. pH가. 74도인데 커피는 55도야. 5.5. 그럼 생각해 보세요. 74도 물에 55도짜리를 부면요. 물의 온도는 내려가겠죠. 74도는 죽어요, 사실은. 근데 55도가 들어가면 물의 온도가 유지하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죠. 혈액의 pH가 7.4에서 7.39로 떨어지면 인간은 죽어요. 0.01이 떨어져도 죽습니다. 7.4를 유지해야 되는데 50도가 떨어지면 죽잖아. 그러면 뜨거운 물을 부어버려요. 바로 88도 물을. 88도. 그게 칼슘이에요. 강알칼리. 근데 이 칼슘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몸속에? 뼈에 있죠? 뼈에 있는 칼슘을 뺍니다. 혈액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뼈에 있는 칼슘이 혈액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뼈 도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혈액으로 얼마 간다 그랬죠? 제가 1% 간다 그랬죠? 1%. 1%. 뼈에서 1%가 나오지 않고요. 나올 때는 100이 나와요. 100이 나와서 혈액으로 1 가고요. 99는 남죠. 그 99를 버려요. 신장이. 이렇게 내부 이동할 때도 걸릴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먹는 분자 구조가 틀린 걸 먹어도 걸려요. 신장결석, 요로결석에. 평상시에 물 잘 드시라고. 왜요? 물은 걸리지 않습니다. 왜? 흡수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어떤 물이요? 칼슘이 들어간 물. 이렇게 해야지. 모든 물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길거리에 사는 500원짜리, 1000원짜리 생수를 마시죠. 잘 들으세요. 화날 날에서 그래. 화가 나. 왜 화나냐면요. 기도를 해. 제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해달라고. 그리고 생수 마셔. 어떻게 건강하냐고. 왜? 그 생수에는 4가지가 써 있어요. 법적으로. 이 4가지가 안 써 있으면 허가가 안 나죠.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대량 미네랄 4가지가 써 있어요. 얼마나 들어있다고. 그런 생수에 들어가 있는 이 4가지의 미네랄은 합성 미네랄입니다. 물 안에 있는 천연이 아니에요. 천연이 아닙니다. 보존제를 씁니다. 2년 동안 썩지 않아야 되니까 유통기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수를 천연식품으로 등재되지 않고 합성으로 등재돼 있어요. 자연식품이 아닙니다. 자연식품이 아니에요. 생수가. 합성이에요. 합성.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거대 기업이 국민을 대상으로 가장 멋지게 히트친 사기가 생수입니다. 1988년도부터 88 올림픽 때부터. 싸다고 많이 사오지 마세요, 제발. 마트 갈 때마다 마음이 아파. 왜? 구루마에 생수가 가득 있어. 봤더니 세일을 해. 왜 세일하는데요?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세일하는 거야. 그거 좋다고 왜 돈 주고 사와 또. 부부끼리 또 미소를 져요. 우리 싸게 샀다고. 무지의 능력이죠. 무지의 능력. 여러분이 얘기하시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실력이 안 되면 책을 주시라고요. 지금 제가 떠든 얘기가 다 책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물 잘 드시고요. 음식을 통해서 잘 드시고요. 일반 시중에 떠다니는 칼슘제 줄이세요.
일일 권장량 칼슘 700mg, 마그네슘 350mg, 꼬맹이 1100mg, 마그네슘 550mg. 이게 권장량이죠. 이거를 음식을 통해서 드시려고 노력하십시오. 아니면 물입니다. 왜요? 흡수도가 90%니까. 우유 드시지 마십시오. 우유 많이 먹으면 뼈 도둑입니다. 설명 안 할게요, 근데. 사람이 좀 설명하면 바뀌어야지 재미가 있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난 그래도 우유 먹을 거야. 그래서 이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선전을 보셨나요? 고양이가 하는 선전, 과자 선전, 치토스. 꼭 먹고 말 거야. 치타. 고양이 꽉. 앞에 오신 이 패널 되시는 분이 그게 고양이였네요. 나도 눈 있어요. 치타. 아무리 먹지 말라도 여러분은 먹을 걸 압니다. 드세요. 아파 봐야 정신 차리지. 미네랄, 천연 미네랄이 있는 거를 드시기 바랍니다. 70대 요즘 체온이 35.5도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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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력이 30%가 떨어지겠네요. 온도가 1도가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30%가 떨어진다. 플러스 마이너스 0.4, 36.5, 플러스 마이너스 0.4, 36.1까지가 정상이죠. 그럼 36.5도 정상이 들어갑니다. 왜? 그렇지만 면역력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체온은 지구하고 똑같습니다. 지구는 365일마다 한 바퀴씩 돌고 우리 체온은 36.5도를 유지하고 우리 지구는 365일마다 한 바퀴 도는데 4년에 한 번은 윤달이 들어서 29일까지 있죠. 체온은 36.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4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누가 하죠? 그 온도를? 그걸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하죠. 그 항상성이 오버됐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38도까지는 버티는데 39도가 되면 고열이 생깁니다. 이때 39도를 기억하십시오. 일부러 억지로 열을 내리게 하는 거는요. 39도가 넘어갔을 때 내려야 됩니다. 저체온증이 되면 죽죠. 바다에 빠져 죽었을 때 바닷물로 죽는 게 아니라요. 체온 떨어져 죽습니다. 이때 작동하는 공장이 있죠. 이게 갑상선입니다. 갑상선.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온도가 내려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의 대사가 방해가 돼서 고지혈증과도 관계가 됩니다. 진짜 내가 약속할게, 김학 리더. 마이크로바이옴과 관계되는 게 뭐지, 얘가? 갑상선이요? 어. 테타이오타 오미클론. 그래. 어머님이 야 되게 기특해 하신다, 야. 그 앞에 근데 영어가 뭐가 붙지? 테타이오타 오미크론 앞에. 박테로이데스. 그렇지. 박테로데스 테타이오타 오미크론과 관계되는 게 갑상선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마이크로바이옴과도 관계가 됩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갑상선입니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TSH하고 T3하고 프리티포 수치를. 한쪽 눈만 시력이 너무 나빠져서 병원에 갔더니 눈 안쪽이 부어 있다고 합니다. 눈의 안쪽이. 눈의 안쪽이 왜 부을까요? 왜 부을까? 되게 쉬워요. 한 대 맞으면 붓죠. 한 대 맞으면 붓죠. 눈은 근데 맞지 않은데 왜 부었을까요? 왜 부을까요? 두 개. 하나는 안압과 관계가 됩니다. 안압. 안압을 올리는 놈은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죠.
또 하나 관계되는 게 뭐죠? 황반염증을 의심합니다. 우리가 눈 하잖아요. 눈. 90%가 황반이에요, 그냥. 안 보여. 황반은 안 보여. 황반이 보이면 죽은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쳐다보고 있죠. 여러분 저를 쳐다보고 있죠. 쳐다보는데 맨 앞에 있는 건 뭐냐면요. 각막이죠. 그 뒤에 X자로다가 거리를 조절해주는 망막이 가운데 크게 있죠. 망막이. 근데 이거를 조정해주는 뒤에 아주 조그만 놈이 90%를 다 차지해. 그게 황반입니다. 그게 신경계랑 붙어 있어갖고 안압과도 관계가 되고 염증과도 관계가 됩니다. 일단 병원에 가셔서 왼쪽 오른쪽 안압 체크해 보시고요. 안압이 정상이다. 그럼 염증일 겁니다. 저기 정선 리더님 그거 언제 나와요? 눈에 뭐 좋은 거 뭐. 3월 4일 화요일에 나와요. 비전 헬스. 그게 좋대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황반 얘기만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거기에 금메달 리스트가 있어요. 우리가 운동할 때 보면은요. 동메달보다 은메달이 좋은 거고요. 은메달보다 금메달이 좋은 거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좋은 금메달 이렇게 써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금메달. 그게 베리베리 좋은 금메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확하게 왜 이유를 알고서 드시기 바라고요. 그 전에 체크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염증과 안압. 손톱이 가로로 금이 가면서 깨져요. 겨울에 그랬다가 봄이 되면 괜찮아져요. 왜 그럴까? 2, 3년 전부터요. 되게 쉬워요. 단백질 부족이에요. 상대적으로 겨울에가 단백질 부족형이 더 많습니다. 여름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기력이 딸리고요. 겨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요. 머리카락이 갈라지고 손톱, 발톱이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상에 대하여 얘기해 주세요. 뭐요? 한글도 못했겠다. 간 중에 어디? 자, 여러분한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몸이 안 좋은데 뭐 먹으면 돼?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내가 몸이 안 좋아. 뭐 먹으면 좋아. 그러면 몸 중에 어디가 안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몸 중에 어디가 안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두 번째. 내가 간이 안 좋아. 뭐 먹으면 돼? 그러면 물어보셔야 돼. 내가 간 중에 어디가 안 좋습니까? 이렇게. 간은 세 개죠. 파트가. GOT, GPT, 감마 GTP라는 세 파트라고도 하고 AST, ALT, 감마 GTP 이렇게 세 파트라고도 하고 아스파라긴산의 분해 요소, 알라닌의 분해 요소, 그루타민산의 분해 요소 이렇게 세 파트라고도 하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디가?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하셔야 돼. GOT, GPT가 안 좋았을 때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고 감마 GTP가 안 좋은 거를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죠. GOT는 40가지가 정상, GPT는 36가지 정상, 감마 GTP는 남자는 75 정상, 여자는 35 정상.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간에 도움되는 가장 좋은 거 하나를 뽑는다면 글루타치온입니다. 그냥 둥글하게 하면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이 고단백을 먹는 겁니다. 그 단백질, 아미노산 중에 세 가지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내는 글리신, 글루탄산, 시스테인 그리고 그거를 활성화시켜주는 애가 실리마린이죠. 실리마린. 그리고 단백질을 먹었을 때 그 단백질을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비타민 B군 중에 B6, 피리독신
그냥 둥글하게 그냥 내가 간 좋은데 뭐 먹으면 돼? 그러면 저는 간 중에 어디가 안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GOT, GPT, 감마 GPT를 알아오라는 거죠.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전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니꼬르, 아미노산이죠. 니꼬르, 아미노산은 세 가지. 글리신, 글루탄산, 시스테인. 그게 간에서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내서 간의 재생을 돕죠. 그리고 그거를 활성화시켜주는 애가 실리마린입니다. 그래서 간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먼저 병원에 가셔서 간 체크를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간 중에 어디가. 자, 문제. GOT, GPT가 높으면은 소식하시는 게 좋고, 감마 GTP가 높으면 술이나 항생제나 외부 음식, 첨가물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퀘스천 마크. 소식했는데 왜 GOT, GPT가 높았죠? 술을 안 먹었는데 왜 감마 GTP가 올라갔죠? 이때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나는 과식했는데 GOT, GPT가 왜 정상이야? 나는 술을 그렇게 먹었는데 왜 간 상태가 정상이야? 그때도 마이크로바이옴. 루미노코커스와 루미노코카세아. 또 간 섬유화랑 관계되는 베요넬레세아.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주문이 몇 개 있나? 시간 조절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현재 8개가 있거든요. 좀 빨리 진행해 볼게요. 40대 여성, 맹장암 4기, 대부분 장기 절제하고 현재 항암 치료하면서 폐와 간 수술 한다고 하는데, 자, 은지님이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맹장암 4기라 대부분 맹장을 잘라냈다는 얘기죠. 폐와 간 수술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폐와 간은 왜 수술을 하죠? 암이신가요? 은지님, 그걸 알아야지 떠드는데. 암이겠죠? 무조건 자르진 않겠죠? 간 수술 준비한다고 하는데 도움이 될 영양소 추천 부탁드립니다. 추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추천하시면 안 돼요. 왜요? 암 환자한테는 데이터를 보기 전에 어떤 영양소를 추천했다가 그게 과잉이 생기면은 그거를 추천한 사람이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의사가. 그래서 모든 암 환자는 병원 데이터를 봐야지만 거기에 맞는 영양소를 결핍된 거를 추천하는 거죠. 반절제하고 전절제 수술 다시 받아요? 반절제하고 전절제 수술 다시 받아요. 아까 갑상선을 아까 전절제 한다고 하셨는데 반절제 했는데 반쪽에도 암이 생겼으니까 또 자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이 되는 게 림프하고 유방암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쪽도 체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김학령 리더도 애청자인데 몰랐네요. 나는 자연이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대리만족입니다. 대리만족. 자, 떠나자. 김학령 리더 내가 먼저 자리 잡으면 와. 혼자 가면 고생해. 내가 먼저 물 좋은데 자리 잡고 있을게. 50대 여성. 아침 일어나면 손가락에 부어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셋 중에 하나. 단백질 부족이나 신장이나 류마티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든가 단백질이 부족하든가 류마티스 이 세 가지 중에 뭐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에 따라 틀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수분을 채워요. 우리 세포는. 그래서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단백질 대사가 촉진이 안 돼 갖고 모세혈관에 안 가기 때문에 붓는 거예요. 류마티스는요, 염증 때문에 붓는 거고요. 그게 뭔지, 왜 이유를 뭔지를 하신 다음에 물어보세요. 50대 초반 여성, 무기력증에 누트리라이트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마바도 2번 검사 2년째 드시고 계니다. 50대 촌대 여성이 무기력하다. 뉴트리라이트를 뭘 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찾으셔야 돼. 저분의 흥미가 뭔가. 찾아내셔야 돼. 되게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저분이 예를 들어 저 무기력하신 분이 쇼핑을 좋아해. 근데 내일 쇼핑을 갈 생각을 하면 무기력이 줄어듭니다. 무기력했는데 흔히들 얘기하죠. 부인의 무기력에 최고 좋은 거는 비타민 M이다. M은 돈을 얘기하죠. 금융치료다. 틀려요. 돈이 많으신 분도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그분한테 가슴을 뛰게 하는 뭔가를 찾아내셔야 돼. 조영 선생님이 봤을 때 저는 언제 가장 흥분될까요? 마케팅 하실 때요? 네, 저는 진짜 예, 저는 환자가 봐요. 저는 암에 얘기할 때가 가장 생동감이 넘칩니다. 혹시 알아요? 나의 말 한마디가 그분한테 희망이 될지.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처럼 어렸을 때 손가락질을 받았던 아이. 누구는 1등, 2등을 했다는데 저는 참고로 62등을 했습니다. 유태령 리더, 나는 참고로 62등 한 사람이야. 전교에서 아니고 반에서. 저희 반이 62명이었습니다. 늘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참 죄송하지만 저희 팀에도 선생님이 계시지만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저 같은 애가 실수를 하고 잘못하면 그럼 그렇지. 공부를 잘한 아이가 실수를 하고 잘못하면 어쩌다 저래. 제가 이 두 가지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저는 무슨 얘기를 주로 들었을까요?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내일 엄마 모시고 와. 엄마한테 얘기했을 때 우리 엄마는 또 그리고 안 가고 저희 아버지가 대신 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저는 뒤에서 고개 푹 숙인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걸어간 적이 기억납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지금은 저렇지만 제가 크면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 새끼 크면 뭐가 될까? 이랬었을까요? 저는 그럼 그렇지가 뭔가 찾아내세요. 뭔가를 찾아내세요. 뭔가 찾아내세요. 뭔가 찾아내세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뭔가를 찾아내셔요. 무기력은 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그냥 영양소로 이렇게 좋아지는 걸 물어보세요. 저는 영양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영양소.
50대 여자 얼마 전 한쪽 눈 녹내장 수술하셨고 다른 쪽 눈은 이미 시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새로 나오는 비전 헬스 드시는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자, 녹내장은 그게 아니죠. 이분은 녹내장 때문에 수술했다 그랬잖아요. 녹내장이잖아요. 녹내장. 녹내장은 안압이 20이 넘어가면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하죠. 그 안압 20을 올리는 애는 스트레스,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이런 것들이 올립니다. 그런 거를 내려주는 게 뭐죠? 징코가 줄여줍니다. 정선 리더님 새로 나오는 거에 징코가 들어있나요? 진코는 없고요, 리더님. 라이코펜이 들어있는데 라이코펜은 약해. 네. 이런 분들은 징코가 도움이 됩니다. 또요? 녹내장. 징코는 왜 도움이 된다? 안압을 낮춰주니까. 그리고 그 신경계가 훼손된 거를 복원시켜줘야죠. 아세틸콜린과 관계가 되죠. 신경계. 콜린. 그리고 징코. 녹내장에는 이게 관계되는 거예요. 새로 나온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 김석선 리더님 질문했네. 그거예요? 네.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진코랑 인 드시면 세 가지 다 드시고. 그냥 물이 많이 안 들어간다는 분이 계신데 우리 이스프린 물에 작두콩차 나온 거 우려낸 물을 계속 마시게 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수분 섭취해도 될까요? 네, 됩니다. 자, 이럴 때는 물을 잘 못 먹겠다. 그러면 차의 형태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차는 본인한테 맞는 차를 다시 드셔야지만 더욱 도움이 되겠죠. 자, 유태른 리더는 띠가 뭐야? 띠, 엠티입니다. 뱀띠. 김학 리더는 띠가 뭐야? 돼지띠요. 돼지띠나 뱀띠는 녹차를 드시면 안 돼. 녹차는 불발효차예요. 불발효차. 발효시키지 않았다는 차예요. 이렇게 큰 띠들 있죠. 돼지라는 동물은 큰 띠잖아요. 아까 유태민들은 무슨 띠? 뱀띠는 작은 띠예요. 완전히 둘리 털퉁기죠. 그래서 우리가 띠 12개 중에 5대 7로 나눠지죠. 7개 띠가 똑같고요. 5개 띠가 똑같아요. 크기가. 참고로 용띠는 뱀의 뱀대. 그래서 큰 띠들은요. 발효처가 좋고요. 작은 띠는 괜찮습니다. 녹차와 홍차는 정반대의 차죠. 홍차는 발효차입니다. 녹차는 불발효차입니다. 그러면 작두콩차는 어디에 들어가죠? 응? 작두. 지금 작두콩차. 뭐 암에서 나오는 거예요? 허브차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브차. 자, 허브차 중에 아침에는 페퍼민트 허브차가 좋고요. 밤에는 캐모마일 허브차가 좋습니다. 또 낮과 밤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침에 캐모마일을 드시면 사람이 얌전해집니다. 저녁에 페퍼민트 허브차를 드시면 활력이 생겨서 불면증이 옵니다. 모를 때는 반발효차 드세요. 토롱차, 우롱차 이런 게 반발효차에 해당됩니다. 물은 먹긴 먹어야 되는데 맹물은 못 먹겠다. 그러면 차의 형태로 드시는데 그 차가
나한테 맞는 차가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나한테 맞는다는 건 뭐냐면 냉한 사람은 온한 차를 드시고 온화하신 분. 저는 불입니다. 불. 전 뜨거워요. 저는 녹차가 도움이 됩니다. 여성들 다이어트에 도움된다고 녹차 드시는 분들 계시죠? 대신 부인과는 기능은 떨어질 겁니다. 그래도 최고의 효자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효자예요? 소띠요? 아니요, 아까 장 리더님이 야단 들을 때 아버지께서 고개 숙이고 지나가셨다 해서 그래도 장 리더님 현재 효자시잖아요. 그 효자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다 효자라고 할 겁니다. 네. 근데 자식은 늘 부모님한테는 불효자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님은 자기 자녀한테 못해줬다고 다들 생각하신다고 모든 자식은 부모님한테는 다 불효자입니다. 왜요? 서로가 만족이 없기 때문에. 불효자입니다. 어떤 자식이 효자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님이 더 잘해주고 더 잘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샌드위치다 이거예요. 샌드위치. 가운데 낀. 오른쪽에는 부모님이 계시고요. 왼쪽에는 자식이 있죠. 어느 한쪽에도 서로가 만족이 안 됩니다. 만족은 죽을 때도 없답니다. 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늘 부족한 게 삶이라고 하잖아요. 늘 부족해. 여성분들은 늘 부족한 게 뭐냐면 옷이라고 들었습니다. 옷장을 열었더니 꼭 한 벌이 부족해. 그렇게 옷이 많은데 맨날 옷이 없대. 그 옷은 다 뭐니? 그 옷은 다 뭐야 도대체? 그렇게 많은데 맨날 옷이 없대. 딱 하나. 그래서 농 속에는 악한 기운이 있습니다. 악한 기운. 한숨을 하도 내셔서 거기에 아주 습해요. 축축해요. 그래서 물 먹는 하마를 꼭 두시기 바랍니다. 나의 한숨이 그 수분이 거기에 고일 겁니다. 작두콕차는 발효차인가요? 아니래요. JS. JS? 잠깐만. JS 좋은 게 뭐 있는 거? 아, 그 JMS래. 죄송해요. JMS. JMS는 종교래요. 저는 신천지. 아니, 우린 구천지예요. 구천지. 19분. 아직 11분 남았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건 카로틴이죠. 자, 식당 주방에 재료가 없답니다. 이미 끝내야 됩니다. 자, 끝내기 전에 오늘이 지나면 다시는 오늘은 오지 않습니다. 늘 생각하죠. 내 인생의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고 가장 젊은 날이고 내 인생의 첫날이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는 쓰레기다. 그 안에 내가 필요한 것만 꺼내 쓰는 거다. 우리는 이야기가 있고 추억이 있습니다. 뭐가 틀릴까요? 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렴. 우리의 추억을 들어보렴. 뭐가 틀릴까요? 이야기는 증명할 사람이 없을 때 이야기라고 하고 나의 이야기를 누가 증명할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추억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지난 얘기니까 정학이라는 거를 몇 번 맞았습니다.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정학이죠.
교장 선생님의 담을 타고 넘어갔다. 교장 선생님 사모님한테 걸려서 제가 정학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요만한 공이 사택에 들어갔는데 그걸 문방구에 사면은 100원입니다. 근데 제 친구가 그걸 꺼내오면 50원을 저한테 줬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알바를 했습니다. 제 친구는 뚱뚱해서 담을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담을 타고 들어가서 그 공을 꺼내오면은 제 친구가 저한테 50원 줬습니다. 그 친구는 50원 이득. 왜? 공 잊어버리면 잊어버리게 한 사람이 공을 사와야 되거든요. 저는 50원 이득. 그러다가 어느 날 담을 타고 딱 내렸는데 순간 어떤 아줌마인지 할머니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제 얼굴을 보고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교장 선생님 부인이었다는 거를, 예.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 친구가 웃습니다. 막 웃어요. 막 웃어요. 학교 수업을 봤는데 옆에 저희 학교는 교목이 감나무였습니다. 감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많았어요. 감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너무나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손이 닿지 않아서 대걸레 자루를 뜯어갖고 그거를 한번 후려쳤더니 감나무가 후루룩 떨어져서 그걸 주워 먹었죠. 그러다 또 한 번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교무실에 끌려갔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 친구들은 웃고 그때 너 어랬다 어땠다 하죠. 그걸 우리는 추억이라고 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받아쳤을 때, 누가 봤을 때, 같이 공감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없을 때 저의 추억은 이야기꼴로 바뀝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나. 그냥 이야기잖아요. 누구나 이야기는 있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추억이라는 걸 먹고 산대요. 예를 들어 제가 10년 지나서 70이 됐을 때 친구들한테 놀러 가자고 합니다. 괌에 낚시하러 가자. 내가 돈 다 댈게. 너는 몸만 와. 시간만 지켜줘. 한두 번은 가능하겠죠. 몇 번 되면요. 친구들이 미안해서도 안 따라온대요. 비슷한 삶의 질이 비슷한 사람끼리 더 많은 추억을 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추억을, 더 많은 추억을 쌓으시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인생의 마지막 차 3가지. 경제적 자립과 건강과 외로움과의 싸움이다. 외롭지 않으시려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친구들을 사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맞받아줄 사람들. 친구. 주변에. 도우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친구일 겁니다. 최경 리더는 저랑 거의 띠동갑이죠. 그렇지만 인생의 친구 아닙니까? 왜요? 지금은 40대 후반과 60살의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100살과 89살은요. 차이가 안 나죠.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누가 나이 물어보면 90이라고 얘기해. 내년에도 아버지 나이를 물어보면 90이라고 해. 90이 넘어가면 숫자입니다. 그냥 무조건 우린 90살입니다. 90살.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94살이라 얘기하지 마. 그냥 90살이라 그래. 90이야. 90. 90. 80이 되고 90이 돼도 여러분이 제 친구고 제가 여러분의 친구일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더 많은 친구를 사귀세요. 친구. 친구를 사귀시려면 여러분 주변에 밥을 많이 사주세요. 그게 식구죠. 식구. 밥을 많이 사주시려면요. 돈을 벌어서만 사주는 게 아닙니다. 없다고 얻어먹고 있다고 사주는 게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베푸는 마음. 누구나 똑같습니다. 얻어먹는 것보다 베푸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돈도 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베풀 수 있죠. 베푸는 마음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걸 우린 배려라고 우린 배웠죠. 배려. 배고파요. 이제 밥 먹자고요. 왜? 5시 반에 밥 먹었더니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서 옆에 창피해서 못 읽겠습니다. 2월 28일 2025년 2월 28일 몇 시간 지나면 3월 1일 3월 1일이 올 때네요. 봄이 되잖아요. 3월달. 어차피 지나간 건 오지 않습니다. 겨울도 가고 있죠. 3월달. 내년 3월이 또 오겠죠. 준비 잘 하셨다가 기분 좋은 3월 1일 3월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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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영어 안녕.